네, 파워 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2년 차에 들어선 가운데 경제 분야 성적표를 놓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근간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은 어떻게 진단을 하시고 또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오늘은 국회 기재위 위원이자 제1야당 경제정책의 선봉에 서 계신 분이시죠.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 저희가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최근에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3%에서 2.9%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쉽지가 않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경제 지표 전반을 보니까 빨간불이 많이 켜져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한마디로 현재 경제 상황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 지표 곳곳에 빨간불이 지금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잠깐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직접 준비를 해오셨군요. 예. 우선 설비 투자가 4개월 연속 감소해서 18년 만에 최악을 보이고 있고 고용 장기 실업자가 18년 만에 역시 최대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경제 심리 상태를 보면 기업의 경우에도 17개월 만에 최저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15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예. 그리고 OECD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경기 선행 지수 5년 4개월 만에 최저를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정부가 소득 분배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소득 분배도 지난 1, 4분기에는 2003년 이후 최악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나 일각에서 그나마 수출 좀 괜찮지 않느냐. 수출이 지금 상반기 약 6% 정도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 착시 현상이 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수출은 사실상 전혀 증가하지 않은 0%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지금 2.9% 성장 전망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부문을 제외를 하면은 2% 초반대에 지금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서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우리 약 600만 이상이 되는 자영업자들의 이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약 12% 이상이 오히려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들도 벌써 벼랑 끝 위기 이 상황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지금 중국의 추격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력 산업 전반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경제 전반이 총체적 위기 국면에 지금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소득 주도 성장이라면은 일단 소득이 높아져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소득 분배 상황은 오히려 최악으로 가고 있고 이 소득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의 경제 정책은 주로 세금 퍼서서 세금을 퍼주어서 소득을 올리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표가 보여주듯이 이 정부의 경제정책 굉장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소득주도 성장 비판이 많으니까 무슨 포용적 성장하겠다.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간판 바꾼다고 경제 좋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 잘 되면은 모든 가게 다 간판 바꾸고 하겠죠. 알맹이가 바꿔줘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그중에 핵심이 바로 최저임금 문제인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10.9%가 올랐잖아요. 사실 이걸 두고 지금 경영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론도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재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아직 정부에서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재심 요청 기회가 있고 저는 반드시 재심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5일에 확정 고시가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예. 예정이 되어 있죠. 지난해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16.4% 오르고 금년에 10.9% 올랐습니다. 다 합치면 약 30% 가까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예, 보통 예. 임금을 올릴 때 유사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을 대개 비교를 해보는데 그 대개 평균 3 내지 4%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를 감안한 경제 성장도 대체적으로 4 내지 5%밖에 되질 않습니다. 노동 생산성도 증가율이 대개 2% 안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경제 상황이 이런데 임금만 나홀로 2해에 걸쳐 약 30% 오른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최저임금을 누가 지불을 하느냐, 사업주, 고용주가 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 최저임금도 올라야 되는데 최저임금 오르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올라도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속도의 문제다. 그래서 예. 지금 대개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 500만 이상 되시는 분들께서 이래가지고는 장사 못하겠다. 오히려 법 위반하면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지금 비명을 지르듯이 지금 절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 예.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도저히 우리 경제가 감당할 범위를 넘어서서 최저임금이 급속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재심을 요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 우리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지 않고 지금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곳곳에서 최저임금이 급속하게 오르니까 일자리를 줄이든지 근로시간을 줄이든지 예. 아니면은 장사를 못하겠다, 폐업을 하겠다 이런 지금 비판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임금을 좀 올려주겠다고 하는 이 선의의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고 그나마 보통 수준의 임금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최저임금은 재심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요, 지금 최근에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골자를 보면, 우리 서민층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낮추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좀 세부담은 늘리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나요?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 경제 재정 정책은 이렇게 갑니다. 모든 문제를 국가 재정, 세금에 의존하겠다 이런 사고에서 접근하는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소득 재산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스스로 처분을 해야 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가지고 와서 국가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툭하면은 국민들 지갑 열어서 국민 세금으로 가져와서 그 세금 가지고 포주기식 정책을 한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근로장려 소득 세제 정대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EITC라고 하는데 EITC 이 기본적으로 방향성에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은 그 전제는 무리한 임금 상승 예.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또 현장에서 비판이 많으니까 국민 세금 가지고 지금 임금 인상을 받쳐주는 이런 꼴이 되거든요. 이런 정책을 하지 말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그들의 소득이 일정 부분, 일정 소득에 미달하면은 정부에서 추가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예. 이를 통해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라. 그것이 이제 EITC 제도인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무리하게 올려서 그게 재정을 퍼놓고 또 EITC는 EITC대로 굉장히 급속하게 한다. 이 두 가지는 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꼼꼼히 쳐다봐야 되고 그다음에 종부세, 보유세 인상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왜 보유세를 지금 올리려고 하는지 그 목적도 불분명하고 지금 예.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데 세금을 올린다는 그 발상 자체가 맞지를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유세를 올리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높은 거래세 부분을 동시에 낮추는 그 정책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한쪽에 보유세만 올리겠다 하는 것은 상위 계층의
소위 편가르기식 증세, 세금 더 걷어겠다. 이 외에는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다.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경기, 특히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좋지를 않습니다. 예. 집값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장에서 지금 재산세도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재산세 지금 고지가 많이 됐습니다. 10 내지 20% 이상은 대부분 올랐는데 여기에 또 보유세를 추가로 중과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경기 관리 측면에서도 맞지를 않고 시기 면에서도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의원님께서 가장 처음에 그 한국 경제 지표들을 쭉 보여주셨잖아요. 전반적으로 빨간 등이 켜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경제 위기감이 고조가 되니까 내년도 예산이 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또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내년도 재정 지출을 당초의 계획보다 좀 확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참으로 걱정이 되는 그런 방식이다. 정부는 약 7% 이상 내년 예산을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오히려 두 자릿수 증가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는 모든 문제를 재정에 의존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기승전결 하는데 여기는 기승전 전부 세금 퍼주기 재정 지출 확대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되지를 않는다. 국가 주도 정부 만능주의 접근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재정 위기, 재정 파탄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예.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제 젊은 계층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은 점점 줄어들고 앞으로 세금으로 인해서 지출 수요가 많은 고령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재정은 필연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부터 이렇게 세금을 가지고 재정을 마구 퍼주기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결국은 앞으로 중장기적인 우리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결국은 바로 우리 바로 밑 세대들 청년들이 지금 앞으로 그 세금의 무거운 짐에 아마 주저앉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일종의 국가 부도 아니면 세금 폭탄 이 길로 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력이 있을 때 알뜰하게 이 재정을 운영을 해야 되고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조금 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퍼주기식으로 가는 것은 앞으로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그렇다면 좀 대책을, 그 대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지켜봐야 될지 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우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당장 폐기하시라. 그리고 경제 정책에 정도로 빨리 복귀를 하라.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정치 논리가 지금 경제를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는 모든 문제를 국가 주도 정부 만능주의로 재정에 의존하는 정책을 남발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민간 부문, 기업이 신나게 의욕을 갖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기업을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정책 예. 이런 것도 과감히 혁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노동개혁과 같은 구조개혁 부분을 과감히 추진해서 우리 경제 체질을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정부의 적폐청산입니다. 지금 예. 기업들 매일매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일 되면은 혹시 나한테 검찰, 경찰 수사가 들이닥치지 않을까 또 국세청이 세무조사한다고 들이닥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기가 죽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적폐청산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이외에는 앞으로 과거를 더 덜추기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될 때, 재발될 때는 거기에서는 일벌 100개 하겠다 하는 원칙은 확립하되 더 이상 과거를 자꾸 파헤치기 하면은 기업은 굉장히 불안해한다. 예.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함께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들고 투자 활성화하는 데 힘을 모으자 이렇게 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특히나 제1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시니까요.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